일본 속의 한국 문화. 한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관계. 민초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과 일본 3편. 1853년. 일본. 구로훈의 라이코. 흑선 내양.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선을 이끌고 내양하여 개항을 요구한 사건. 막부가 외국의 군사력에 굴복하여 쇄국 양의를 지키지 못했으며 각번을 힘으로 누르던 막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건이다. 1858년 일본 일미수호 통상조약. 막부는 고메이 덴노의 직허를 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미국과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조인한다. 덴노를 무시하였고 조약도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어서 당시 일본 각 지방번에서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덴노를 수호하며 외적을 배척해야 한다는 국학을 신봉하던 젊은 무사층의 커다란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1862년 조선 진주밀란. 이것이 임술농민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임술농민봉기는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 2월 4일 단성밀란을 시작으로 11월 15일 제주밀란까지 계속 일어났다. 1863년 일본 사스마와 아이즈가 협력하여 조슈번 세력을 교토 정치권에서 추방. 사스마가 막부의 개국 노선을 지지하며 막부의 정치개혁을 요구한 반면 조슈번은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양의론을 받들며 반막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1864년 일본 김몬노엔 분큐 노세이엔. 사스마와 아이즈가 7월 19일에 상경 출병해온 조슈의 병력과 전투를 치러 이기면서 양 진영의 적대 관계는 결정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조슈번에서는 사츠조쿠와 아이칸이란 말이 생겨났다. 사츠마 놈들은 도적이고 아이즈 놈들은 간교하다 라는 뜻이며 이것을 신발에 쓰고 밟고 다녔다. 아이즈번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며 후에 처절한 복수를 한다. 1866년 조선 제네랄 셔모노 사건.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1866년 8월 21일 평양 국민들이 미국 상선 제네랄 셔모노를 응징하여 불에 태워버린 사건이다. 이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렸는데 이에 박 교수의 지휘하에 관민들의 저항으로 배는 소각되고 선원들은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신미양효의 원인이 되었다. 개화의 아버지 박 교수는 연안 박지원의 손자이며 진주 밀란 때 안핵사로 가서 민난을 해결하려 노력했던 분이다. 후에 조선의 개혁파 세력이 된다. 1866년 일본 샤초도메이. 에도막부 타도의 목적으로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맺은 정치적, 군사적인 동맹이며 사스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가 조인한다. 1866년 조선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1866년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정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병인사옥이라고도 하며 1872년까지 6년간 진행된 탄압으로 당시 8천여 명 이상의 평신도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이 처형되었다. 흥선대원군은 본래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기 때문에 탄압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다. 오히려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하여 프랑스의 도움을 이끌어내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대내 외적인 변화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주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실시하였다. 1866년 봄부터 시작된 박해는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양요, 남현군 분묘 도굴 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거세졌고 아울러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도 강화되었다. 1866년 조선 병인양요. 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일으킨 전쟁이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진행된 천주교 탄압인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하자 이를 구실 삼아 중국 천진에 있던 프랑스 극동사령관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였다. 1차 침공 때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원하루와 서강까지 순찰만 한 후 조용히 물러갔으나
이내 전력을 보강하여 강화도를 침공한 후 점령하였다. 프랑스는 책임자 처벌과 통상수교를 요구했으나 흥선대원군이 거부하자 양측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1866년 11월에 퇴각하면서 강화읍을 파괴하고 방어하였으며 강화 2군과 외교장각 등에서 각종 무기, 수천 건의 서적, 국왕의 인장, 19만 프랑 상당의 은괴를 약탈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조선의 쇄국 정책은 한층 강화되었다. 1867년 일본 타이세이 호칸 대정봉환 막부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한 것이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막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 과정이며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 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 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의 국가 구조를 실현시켰다. 유신 이후 구미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는 달리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강압적이고 침략적 태도로 나왔다. 1868년에서 1869년 일본 보신세소 무진년에 시작된 유신정부군과 구막부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다. 신정부군의 승리로 메이지 천황에 의한 통일국가로의 길이 열렸다. 신정부군과 구막부군 그리고 참가한 번들 조슈번이 아이즈번에게 킴몬 노엔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한다. 아이즈의 조슈에 대한 증오심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끝난 후 아이즈 병사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했다는 매장 금지설이 아이즈의 증오심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군. 두 번째로 항복한 아이즈 번사들에게 조쿠군, 조정에 대한 역적군이라는 오명을 씌운 채로 타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 아이즈번 백호대, 10대 청소년으로 구성한 소년병 부대, 신정부군의 폐해, 이모리산으로 피신한 백호대의 폐잔병 20명은 본거지인 스루가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집단 자결을 하고 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살아남아 이들의 최후를 생생히 전했다. 그러나 후세에 이들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서 자결이라는 행동 자체에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자결한 19명의 묘비가 맨 앞줄에 배치되었으며 싸우다 전사한 더 많은 백호대원들의 묘비는 뒤편이나 옆으로 비켜나 있다. 이누마 사다키치, 이이누마 사다오로 개명, 나이를 속여 백호대에 참가하였으나 싸움이 불리해지자 이모리산에서 다른 19사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죽지 못하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보신 전쟁의 긴장이 식고 난 뒤에야 그 일을 나이 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며 그를 통해 자살 사건이 알려진다. 백호대에 대해 일부 사가 외에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후손들도 일부 사가에게만 사료를 위탁하였다. 통신기사로 근무했다. 퇴직 후에도 센다이에서 계속 살았다. 사후 만약 유품인 물건을 아이즈 쪽에서 매장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을 하라라며 차남에게 머리카락과 빠진 치아를 담은 상자를 건네며 유언했다. 아이즈번의 몰락 약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평민의 신분으로 일본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1만 7천에 달하는 번사와 그 가족들은 지금의 아오모리 지방의 척박한 땅 시모키타 반도로 강제 이주하여 토나미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이즈는 28만 석의 영지를 몰수당하고 3만 석의 새로운 영지 토나미번이 만들어졌지만 시모키타 지역은 봄이 짧고 여름에도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으며 겨울은 극심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만 석이지만 실제로는 7천 석도 수확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로부터 이주 비용을 받기는 했으나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토나미번은 시작부터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번서들과 그 가족들이 추위와 기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1868년 조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또는 남연군 분묘 도굴 사건은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유대인 상인, 학자인 에른스트 야코프 오페르트가 1868년 충청도 덕산군에서 흥선대원군의 생부인 남연군 이구에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오페르트는 자신을 영국군이라고 속여 2차례나 조선을 방문했고 3번째 방문 이후에 경험담까지 합쳐서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록으로 출판했다. 우리나라에선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이란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1869년 조선 일본 제국 사절단 이 동네 도착 조선의 일본 국서 거절 1868년 6월 28일 일본에서 조선으로 왕정 복고의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1868년 12월 19일 조선 동네에 일본의 사절단이 도착하여 가지고 온 외교 문서의 등본을 조선 측에 전달하였다. 조선 측은 사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직과 호칭을 바꾼 점, 조선이 준 도서가 아닌 일본 정부가 만든 도장을 쓴 점, 황제란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서계를 접수하지 않았다. 1868년 1월 15일 일본은 모든 외교권을 신정부가 접수하고 일본에 주지 않은 각국 외교공관에 알렸으며 다만 조선과의 외교는 종래대로 대마번의 번주에서 관할케 한다.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황실의 권위나 국채의 위엄을 손상하는 문구를 쓰지 말 것과 조선 국왕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서열상 우위를 명확히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1869년 일본 동경 천도 메이지 유신에 즈음하여 에도가 도쿄로 계층되어 수도로 정해진 것이다. 먼저 교토와 도쿄에 동서양경으로 한 후 1868년 9월 3일에 에도가 도쿄로 계층되었고 9월부터 원호가 메이지로 개정되었으며 10월 13일에 천황이 도쿄에 들어가게 된다. 1869년에 정부가 교토에서 도쿄로 옮겨졌다. 실제로는 메이지 천황이 1869년에 정식으로 교토에서 수도를 도쿄로 옮겼다. 1871년 조선 신미양요 1871년 6월 1일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 간의 전투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조선의 주요 수로였던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강화의 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무력을 시도하여 교전이 일어났다. 3일간의 교전 결과 조선은 강화 광성보가 함락되고 수비 병력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미해군은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의 완강한 쇄국 정책으로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신미양요 이후 조선은 척 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다. 1871년 일본 패번치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던 아이즈번 출신 토나미 번사들은 토나미번이 시작된 지 2년이 채 안 된 1871년 여름 패번치현이 발표되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토나미번은 토나미현으로 바뀌었고 이마저 2개월 후에는 아오모리현에 흡수되면서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토나미번을 개척하고자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가며 노력해온 아이즈 출신 토나미 번사들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참치의 인생을 건 사나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단골로 등장하는 지역인 아오모리현 오우마 지역. 참치로 유명한 이 지역에 왜 뜬금없이 아이즈 토나미번 자료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